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요.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당선인들 워크숍에서 더불어 그 시민당 비례의원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그 더불어 시민당이 그 당내 당 소속 의원이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이 제명을 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거죠? 아니 이 사실은 이게 총선 전에 이미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차명진 후보도 이거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총선 전에 문제가 분명히 제기됐음에도 이 당에서는 양정숙 후보가 당시에 뭐 완강하게 부인하고 하니까 전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선인 신분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사실 민주당에서 얼마나 차명진 막말 가지고 차명진 비판했습니까? 그 차명진 제명도 제대로 못하고 또 윤리위 회부했는데 뭐 또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거 계속 비판했는데 지금 이 양정숙 후보의 경우야말로 정말 그리고 민주당의 이미지하고 너무 다릅니다. 지금 서초동, 그 대치동, 서초동 이런 데다가 지금 그 주택이 세치에다가 또 뭐 과천, 송파 이런 데 건물까지 하고 이거 옛날에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강부자라고 했는데 강남 부자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전형적인 강부자시네요. 그런데 이 더군다나 재산의 취득 방법도 동생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가 지금 나와가지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명 내지 고발까지 지금 하겠다는 극한수를 쓰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당연히 총선 전에 했어야죠. 그걸 차명진 막말 가지고서 차명진 제대로 조치 안 한다고 비난한 당이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 강부자 후보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국민들 보는 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차명진 의원과 비교하는 건 좀 안 맞고요. 예, 오히려 이것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급조된 비례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워낙 그 비례정당이 논란이 되다 보니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사실 이 후보는 이거 아니라도 문제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비례 신청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다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죠. 네. 공교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등록 기간이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재산이었고 똑같은 소명을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고 이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은 문제가 돼서 뭐 신고까지 선관위 고발까지 하겠다고 판단하는 더불어시민당의 이 상황 자체는 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하필 또 이게 부산의 오거돈 전 시장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와서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문제, 성 문제 오해가 마구 있는, 나오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비례정당 문제가 일부 있는 것인데 제가 이 보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였으면 사실 이제 좀 절차들이 이루어져서 좀 비례대표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을 거냐의 의문을 남기는 그런 사례인데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이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인 거기 때문에 다른 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하나의 정치적 맥락이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든 국민들 보기에는 하나의 의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비례정당을 이렇게 추진해서 사실은 선거법의 어떤 규정을 우회해서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킨 그 부분에서 사실은 발생한 어떤 문제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뭐 오거돈 전 시장의 문제나 또는 뭐 다른 차명진 후보의 경우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이제 차명진 후보의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 막말이 바로 나와서 이제 그것이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긴급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그런 사안인 거고 이 문제는 이제 그 검증 과정에서 본인 가족들과 사실과 다른 어떤 그런 해명을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강제 수사권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지 않은 당 기구가 사실 조치를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른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차명진 의원이 막말을 했을 때 민주당이 쟁점화하고 예를 들면 언론이 쟁점화하지 않았다면 막말이 덮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안이 왜 쟁점화되지 못했을까? 이거는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거짓 해명을 했을 경우 진짜 복잡하게 이게 끝없는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확실한 것은 그 급조된 비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 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시 논의돼야 된다. 이거인 거죠. 그래요. 이거는 민주당 잘못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정치적 예. 책임이 이거 정치적 구조의 책임이 문제가 없다는 있지만.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검찰에 고발할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 했지만은요 양 당선인이 사퇴 결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의원직을 좀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거겠죠.